제가 이번 티몬 사태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사기 사건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군가를 때려도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사기꾼들도 감옥에 가는데 이 사람들은요,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더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은 없는 희망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쥐어짜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를 쳐요. 평생 모은 돈을 잃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희망을 잃어버리죠. 1억짜리 사기를 1000개 치면요, 1000개의 가정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1000억짜리 사기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파괴된 가정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살을 한다던가, 평생 억울하게 진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던가, 자녀들은 탈선하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겠죠. 반면에 사기꾼들은 숨겨놓은 돈을 차명으로 꺼내서 떵떵거리며 삽니다. 제가 이걸 왜 잘 아냐면은 저도 당해본 피해자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를 갈면서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면은 뭐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죠. 사기를 당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사기친 사람들은 발 뻗고 잘 잡니다. 몇 년 살다 오죠. 나는 이제 죄가 없어, 다 벌을 받았어, 그러면서 더 떵떵거리며 살죠. 돈을 여기저기 숨겨놨죠. 차명으로 숨겨놓은 것들을 꺼내서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피해자들은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사건이 나오면 제가 유튜버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수사에 도움이 된다면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합니다. 그렇게 영상 몇 개 올렸더니 협박도 있었고 고소도 있었어요. 국내 최대 로펌에서도 메일이 한번 왔었거든요. 영상 한번 지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뭐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찾아오겠다는 연락도 오고, 그들도 힘이 세겠지만 제 뒤에도 95만의 구독자들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는 센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믿고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정말 싫은 이유는 뭐냐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사기꾼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더 잘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고 사기꾼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번에 티몬 사건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좀 의심 가는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1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이어서 2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 티몬 사태로 피해액이 1조가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계산했을 때는 2조까지도 될 수 있다라 보는데,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이 영세업자들이랑 국민들이에요. 소액으로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환불을 10억이라도 했다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감형을 받겠죠. 나중에 아마 몇 년 안 살고 나올 겁니다. 이번 행동에서 제가 너무 실망한 건 환불로 시간 끄는 거, 환불로 감형 노리는 거, 중국에 돈이 있다고 하면서 해결 가능한 것처럼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싱가포르의 본사를 활용해서 돈의 흐름 확인 못하게 만든 거, 당당한 듯이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이 모든 게 루나 사건 때랑 패턴이 똑같아요. 루나도 싱가포르의 회사를 만들었고 이번에 큐텐도 싱가포르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몇몇 사기꾼들도 다 싱가포르의 회사를 만들어요. 싱가포르에 있으면은 국내에서 조사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어떻게 돌리는지 알기도 어렵고, 거기에다 은닉한 돈들을 나중에 나와서 떵떵거리며 살 수도 있겠죠. 중국에 600억이 있는 것 같다는 말로 마치 환불을 해결할 수 있듯이 말하다가 나도 들은 내용이라면서 말을 흐리고, 큐텐도 700억 조달하겠다고 말했는데 애초에 이 돈으로 해결도 안 되는 돈인데도 자꾸 떵떵거리죠.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해결 가능하니까 기다려보라, 마치 시간을 벌려는 행동처럼 보였었어요. 그리고 거짓말은 바로 들통이 납니다. 중국에 있는 상해 사무실은 4월에 이미 급히 도망간 흔적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자금이 이미 막혔고 도주를 한 상황에서 중국에 600억이 있다는 말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말인 거죠. 거기서도 지금 내 돈 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600억이 거기 왜 있겠어요? 시간 벌기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돈이 없다, 죄송하다, 죄를 받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이 600억 있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시선을 돌리려고 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나쁜 상황인 거죠. 처음에는 나쁘다 생각했는데 심리를 좀 계산해보니까 범인이 구영배 대표가 아니라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본인이 대표라 생각을 해봅시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봤어요. 돈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제일 잘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큐익스프레스가 상장할 가능성도 없어요. 망한 상황에서 피해자들한테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고 다음에 재기를 하면 됩니다. 능력이 있고 신뢰가 있다면은 다시 그 사람을 믿고 투자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시간을 끌고 숨어있고 중국에 돈이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본인이 재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마켓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재기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는 무언가 의심이 가는 거죠.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가진 명예라는 자존심이 상당히 클 텐데 뻔히 들통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끈다?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해외로 도주하거나 은닉한 돈을 차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시간을 벌 때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고집을 부리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액션을 부리는 그런 상황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도 결정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닌가, 세 번째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나설 수가 없다는 뜻은 본인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어서 피하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해결하는 액션을 한번 보여줬다가 연락이 두절됐다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에 언론이 집중되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끼가 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배후에 있는 사람들, 은닉된 자금들은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 누나 권도영이 맡았던 역할이 그 역할이었거든요. 애초에 결함이 있는 사업 구조로 사업을 시작한 거는 티몬이나 루나나 비슷합니다. 상품권 깡은 결국 자기 자본을 갉아먹는 행위지만 거래액을 순간적으로 늘릴 수가 있었고, 루나도 20% 이자를 주면서 지속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단기간에 사람 모으기에는 좋았어요. 그럼 애초에 설계 자체가 사기를 치기 위해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루나 당시 직원들 증언을 들어보면은 권도영조차 루나 테라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본인도 폰지 구조인 걸 알고 있었어요. 개발자 스스로가 폰지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는 애초에 한탕 칠 계획을 하고 있었고, 디데이도 알고 있었고, 도주 계획도 미리 세워놨다는 겁니다. 사건이 터지니까 권도영은 한국에 없었죠. 한국법인은 이미 해산을 작년에 결정해서 도주를 준비한 흔적까지 있었습니다. 우연히 벌어졌다기보다는 디데이를 정해놨고 실제 범인은 권도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루나 사기로 번 돈을 권도영은 비트코인을 들고 해외로 도주를 했고 지금도 보유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에도 있지만 권도영 단독 범행으로 보기에는 의심 가는 정황이 있어요. 권도영이 잡힐 때 상황을 생각해보면은 권도영 단독의 행동은 아니었다 보거든요. 마치 본인도 당한 듯한 모습이었었거든요. 권도영은 루나 피해 해결을 위해서 루나 2.0을 만들다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열흘 만에 90% 하락을 하죠. 피해를 해결하도록 자신은 노력했다는 점수를 따려고 했거나 시간을 벌기 위한 행동처럼 보였어요. 권도영은 어떻게 말하냐면 실패와 사기는 다르다. 자신은 테라를 재건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까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권도영은 미국에 6조 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마 빼돌린 비트코인으로 내려고 한 건데 시간을 끌고 사람들 기억에서 잊어지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처벌도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있는 거죠. 대중의 화가 잔뜩 나 있을 때 재판을 받으면은 처벌이 상당히 무거워져요. 루나의 냄새가 나는 큐텐은 1조 이상의 결제 대금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태입니다. 월간 거래액이 1조가 넘는데 1조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거든요. 디데이를 잡지 않았다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1조가 증발했고 큐텐이 직접 위메프와 티몬의 재무를 맡아서 운영했고, 그리고 환불도 큐텐 재무가 거절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겉으로는 돈을 구해오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칼같이 잘라내고 있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티몬에 있는 남은 현금을 환불에 쓰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어쩌면은 티몬에 돈이 아예 없는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을 해결할 때는 병기 신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삼국지 이야기 중에서 맹달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사마이가 황제의 재가를 받고 나면은 한 달 이상 걸릴 거다, 이미 늦다라고 판단해서 그냥 본인의 군대를 들고 왕명 없이 급히 달려가서 맹달을 제거하고 나중에 군주에게 승낙을 얻습니다. 반란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맹달이 아니었으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었겠죠. 사기꾼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지연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히려 속도전을 써야지만 수사를 쉽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티몬에서 벌어지는 행동들 보면은 가명으로 오해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끌기 목적이 더 강하다라 보거든요. 왜 시간을 끄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어디서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거라고 하면은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보여주기용이고 아니면 돈을 은닉하기 위해서, 도주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행위가 아닐까. 사건이 빨리 조치가 돼서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면은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에 나오겠지만 이런 사건들은 의심을 해보는 게 좋거든요. 이 피해가 국민들도 보고 있지만 애꿎은 기업들한테까지 전가되고 있어요. 그냥 엉뚱한 기업들도 재산의 피해를 보면서 우선은 환불을 해주고 나중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더라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피지사나 이런 것들이 작은 커머스들한테는 더 가혹하게 대할 겁니다. 규모가 있는 대형 커머스들만 더 사람들이 쏠리고 작은 곳들은 점점점 사업을 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더 어려워져요. 이번 사건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더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쿠팡만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이 되는 건데, 쿠팡 뭐 알다시피 국내 기업은 아닙니다. 고용 효과는 높긴 하지만 우리나라 토종 기업 하면은 필번가, 위메프, 티몬, 그리고 쓱 뭐 이렇게 몇 개 있었는데 1위가 쿠팡이고 2위가 알리, 3위가 테무잖아요. 외국계 기업이 더 수혜를 얻고 국내 토종 기업들은 2개가 이번에 날라갔고 살아남은 2개 정도도 점유율이 너무 낮죠. 그럼 국내 커머스 생태계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 미래 사업 중에 하나가 이커머스 사업인데 국내 토종 기업들이 이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참 아픈 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